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 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산업 뉴타운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요구와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향상을 위해 가용할 모든 정책을 내놨지만 금융발 악재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뚜렷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에 대한 범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16년간 서울 여의도 땅의 50배에 달하는 면적이 신시가지로 조성됐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중이던 전국 분양시장이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태세입니다. 봄 분양 시즌인 3월에서 5월 전국에서 총 11만 5,711가구 중 9만 9,24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로또 임대로 불리는 장기 전세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철거 예정주택 매입을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철거 예정주택을 샀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과 부산을 정차 없이 2시간 이내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편성됩니다. 3회 이하로 정차하는 열차의 운행 횟수도 전체의 2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시의 산업 뉴타운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통해서 뉴타운 사업장을 줄여가고 있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또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산업 뉴타운 정책이 활기를 띠는 이유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이슈들 짚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직접 도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시작하면서도 조금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뉴타운 사업장은 그 수를 줄여가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산업 뉴타운은 그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뉴타운 그리고 산업 뉴타운에 대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언급한 대로 좀 뉴타운은 좀 이렇게 어떤 재개발, 주거용의 재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 뉴타운, 산업지에 대한 그 개발인데 주거용으로 이제 개발되는 이 뉴타운 사업이 생각보다는 좀 그 진행이 좀 더디거나 또 진행하다가도 이제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래되는데 반해서 산업 뉴타운이 좀 이렇게 좋은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다면 탄생 배경이 그렇죠. 이제 시범 뉴타운 해가지고 2002년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2005년까지 25개의 뉴타운을 이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 뉴타운을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2007년까지. 자, 그래서 전체 25개 지구에서 683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진행된 곳도 있고 또 취소된 곳, 남아있는 곳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남아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인 358 구역이 남아있고요. 오히려 구역 해제된 것도 반 정도인 325개 구역이나 됩니다. 또 남은 구역 중에서 추진 주체가 없는 아직 추진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이 81개 그리고 추진 주체가 있는 게 277개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뉴타운이 좀 잘 되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재개발 면적에서 좀 큰 면적으로 진행을 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주거에 대한 분위기를 확 뒤바꿀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되는데 사업이 워낙 그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의견 충돌이 좀 많겠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 이후에 이제까지 진행이 꾸준히 잘 안 되온 곳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사업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런 사업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출구 전략을 세워가지고 좀 해제 쪽으로 가겠다 해서 구역 해제되는 구역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자 뉴타운이라는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렇게 반타작 정도의 이제 머무른 단점에 비해서 산업 뉴타운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산업 뉴타운은 그야말로 산업지구에 대한 특정 개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좀 더 개발에 대한 촉진을 좀 시키겠다라는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스타트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서 11년 사이로 지구 지정 12곳을 합니다. 자, 하고 2012년으로 와서 산업 및 특정 개발 진흥지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곳 해서 8곳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좀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런 뉴타운에 비해서는 산업 뉴타운 개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촉진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서울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뉴타운 지구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유심히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또 투자 이런 개념도 좀 섞여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좋은 여건이 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고민 상담 받고요. 한 20분 정도 후에는 과연 그 8군데가 어디냐 해서 구역별로 어떤 특화된 모습, 특화된 종목이 뭐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쩌면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뉴타운보다는 이제 새롭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산업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의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잠시 후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방송 참여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강동구 강일동이요. 네, 네, 고덕 리엠파크 2단지하고 네, 예, 하남 미사지구 28단지 네. 예, 32평을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이 나은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 거주할 용도로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애들이 아직 교육이 여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어서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고덕 리엠파크 2단지 아파트 아니면 하남 미사지구 28단지 32평형 아파트. 과연 실거주하기 어느 곳이 조금 더 좋을지 대표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예, 그 옆에 강동구 강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강일동에 살고 계시네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집을 2개를 찝어서 지금 고덕 리엠파크 30평대를 갈까 아니면 하남 미사지구 28단지 30평대를 갈까 이게 이제 고민이시잖아요.
네네. 자녀가 지금 그 몇 학년이에요? 예,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에요. 예, 자,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도 뭐 학교가 이렇게 옮겨지거나 그런 거는 없겠네요. 예, 학교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둘 중에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예, 저는 저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이 개통된다니까 네. 조금 거기 나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예. 그 현재 교통편에서는 그 상일동역 바로 앞에 고덕 네. 리엠파크를 좀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결론을 드리면요. 예, 예. 하남 미사지구 28단지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28단지가요? 예.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물론 이제 강일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강동구 서울이에요. 예. 이 하남 미사지구는 이제 하남시죠. 예. 자, 지금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쪽 강일동이 서울에 있으니까 더 낫기도 하고요. 또 이쪽 지역에서 현재 모습에서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고덕동 아래에 있는 명일동이거든요. 예. 이 명일동 지역이 근처에 이제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근린공원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1등을 자리 잡고는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조금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쪽에서 롯데캐슬이나 프라이어 팰리스, 또 아이파크 이렇게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다가 이제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드 입주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강일동에 있는 아파트도 2011년 입주를 했으니까 그나마 좀 시중에 가깝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특화성보다는 좀 교육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좀 이왕이면 신축 가까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전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고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우선은 더 선호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 차선책으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강일동이냐 아니면 조금 오래돼도 2008년도에 입주한 롯데캐슬 퍼스트라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냐 아니면 미사지구냐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수요층들이 내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인드가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좀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하남 미사지구 지금 말씀하신 28단지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지하철역은 없지만 이제 5호선도 연장 개통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자체가 36,000세대예요. 자, 강일동이라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라고 한다면 강일동이 어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지만 하남 미사지구에 어디야라고 하면 미사지구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대중성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포커스상 이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28단지 자체가 이쪽 하남 미사지구 안에서도 중심 상업지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 거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 강일동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상업지구라든지 주거 편리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아파트로서 존재해 있는 거지 이쪽으로 어떤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전세를 살든 집을 사든 이런 쪽을 한다면 강일동보다는 미사지구 지금 28단지가 지금 금액이 비슷하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많으니까요. 이쪽을 사두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리가 됐습니까? 또 생각하시는 거는 강일동을 좀 더 생각을 해두고 계셨는데 제가 방향을 이렇게 확 틀으니까 조금 이렇게 선뜻 이렇게 좀 결정 내시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 고덕 리엠파크 바로 옆에 예. 저기 그라시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라시움. 예, 그래서 조금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는데요. 지금
이 강일동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당연히 그라시움이라든지 이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즉 항상 가격이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비싸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비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강일동에 대한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철거민들을 위해서 이주자 택지를 구성을 할 때 저쪽 그 발산지구하고요. 강서구, 그리고 저 아래쪽에 그 위례신도시 바로 위에 장지동하고요. 그리고 강일동 세 군데에서 출발해서 2000년 중반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미지는 임대주택이 좀 많다라는 부분에 인식이 있습니다. 강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고덕동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고덕동은 고덕동대로 그냥 비싼 거 유지하되 그게 강일동 주택 가격을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가격을 부추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덕동은 고덕동이고 오히려 또 하남 미사지구는 하남 미사지구인데 하남 미사지구가 현재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살기 편하고 좋아.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강일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조금 얻고 싶다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좀 크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제 말 한번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럼 대표님 그러면 28단지 하남 미사지구를 택한다면 네. 매도 시기는 한 언제 정도가 좋겠습니까? 여기는 소위 그다지 그렇게 길게 자꾸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정치나 이런 상황이 조금 불안하니까 3월보다는 한 6월 달이나 이쯤에서 약간 이제 지금보다는 더 약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을 때 요때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시간을 길게 두고 올해 하반기 살까 내년에 갈까 그렇게까지 갈 건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유입인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몇 개월만 텀만 둬서 이렇게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렇게.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앞으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될 하남 미사지구 28단지가 조금 더 낫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대표님과 말씀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남구 삼성동 상하 아파트 지금 재건축 들어가고 지금 조합원인데요. 네. 이 매도 시점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네. 때 하는 게 좋은가 해서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네. 네, 그 강동구 길동 네. 신동아 1차도 재건축 들어갔고요. 네. 네, 그것도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두 개의 이 재건축 아파트 네네. 조합원이신거군요. 네, 강남구 삼성동의 상하 아파트 조합원이시고 네. 또 강동구 길동의 신동아 2차 아파트도 조합원이신데 1차입니다. 아파트. 신동아 1차. 네, 신동아 1차 아파트. 자, 이 두 개를 지금 조합원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어디를 좀 매도를 해야 할지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두 개 다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네. 한번 말씀 네네. 네,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하나는 강남구 삼성동에 네. 그 상하 아파트 1차 지금 재건축 중인 걸 하나 갖고 계시고 네. 또 하나는 강동구 길동에 그 네. 신동아 그 아파트 재건축되는 걸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둘 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냐라고 하시는데 네.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굳이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나 다른 데 또 투자를 해볼까? 다른 데 투자를요? 네네. 자, 일단은 여기는 언제까지는 가져가셔야 되냐면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네, 입주 때까지. 예, 왜냐하면 네. 지역적으로 일단 삼성동이라는 지역은요. 네.
사실 좀 언제까지 그 효과를 조금 크게 볼 수 있냐면 네. 이 삼성동 그 한전 부지 자체 개발이 2021년에서 2022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모습으로 탄생을 할 겁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간 꾸준히 이 삼성역을 필두로 한 뭐 GTX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삼성동에 있는 인근 지가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겨우 해봐야 그 청담동에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 말고서는 그렇게 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만 됐다 하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아,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냥 입주 때까지 플러스 알파로 따진다면은 한 2021년, 2022년까지 가져가도 충분하다. 그때까지 아, 꾸준한 네. 상승 효과를 거둘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어떤 개발 계획도 있지만요. 학군이 굉장히 좋잖아요. 경기고등학교도 네, 네, 있고. 네. 여러 측면에서 이쪽에서 네. 사셔야 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아파트 단지인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이 이쪽에서 머물고자 하시는데 워낙 그 아파트 단지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 공급 논리로 따진다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오히려 작아요. 네. 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평 신청을 해놓으신 거죠? 28평요. 아유, 그러면 더더욱 인기가 좋을 겁니다. 네. 그럼 2022년까지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도 가도 충분히 좀 꾸준하게 인기는 끌 거니까요. 여기는 좀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강동구에 있는 길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도 네. 사실 여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일종 그 길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한 실거주 수요자들의 어떤 목마름 이게 이제 신축 네.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아까 처음에 이제 상담받으신 하남 미사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네. 이쪽 그 길동이라든지 이 둔촌동이라든지 이쪽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이미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떠나세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크게 이제 5,900세대가 이제 1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 하고요. 네, 네. 또 이 9호선이 이제 여기 보훈병원까지 이렇게 연장을 네네네. 또 내년 말 하반기에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이쪽으로 연장이 또 계획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신동 아파트가 바로 얘기하는 그 역사 근처에 또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지하철에 대한 혜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 입주계 때까지는 가겠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더 교통 계획이 개선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더 크게 조성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연장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둘 다가 지금 뭐 여기 팔고 물론 다른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또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여기만큼 또 좋은 데도 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아, 일단은 네.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뭐 투자라고 했을 때는 좀 요거 말고도 좀 작은 소액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항아리가 있으면은 항아리에 알차게 채워 넣는 데서는 큰 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물을 붓는 것 자체가 가장 이렇게 채우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높다고 해요. 아, 지금 네. 생각하시는 항아리 채우기로 한다면 이 두 개는 큰 항아리입니다. 아니, 큰 돌이에요. 아, 네. 그래서 큰 네. 돌은 내버두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작은 거, 자갈이랑 네, 네. 모래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조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면은 좀 든든한 투자 방향이 될 것 같으니까요. 놔두시고 네, 네. 다른 걸로 이렇게 조금 투자에 대한 소액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보유하신 이 두 곳의 투자처만큼 더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최소한 입주까지는 꼭 보유하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어떠한 내용이라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정말 해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윤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디 지역 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요, 네. 그, 고양시 백석동에 네. 그, 국제 한진 아파트라고, 네. 국제 한진 아파트라고, 네. 그, 네, 고양시 말씀하세요. 백석동에 네. 그 국제 한진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좀 한번 문의 좀 드렸어요. 네, 고양 백석동에 위치한 국제 한신 아파트 거주는 안 하시고 단순히 투자 목적이신 거지요? 예, 전세 껴가지고 그냥 네.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네. 예. 이 갭 투자를 좀 해도 되는 곳인지 자 대표님께 의견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산으로 가보죠. 예, 자, 예. 지금 이제 일산에 있는 좀 오래된 그 아파트지만, 어쨌든 그 백석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조금 갭 투자, 전세 끼고 이렇게 사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네. 살고 계신 데가 어디예요? 저는 신정동에 거주해요. 신정동이요? 신정동. 신정동. 예, 양천구 신정동에 사시는데, 예, 어떻게 그 좀 서북 일산까지. 트럭터미널 건너편 쪽에. 예, 근데 어떻게 일산까지 지금 생각을 좀 하게 되셨어요? 아, 그거는 네. 저희 집 쪽이 이게 이제 지하철은 없어요. 근데 네. 좀 교통이 불편한데 예. 저희 이게 선배 추천으로 인해서 네. 그분이 이제 그쪽에다 이렇게 갭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그분은 이제 선배는 주엽동에다가 네. 그 이렇게 아파트를 소형 평수를 하나 이렇게 갭 투자를 해놓고 이제 백석동은 이제 부동산에서 조금 그쪽이 저평가가 조금 주엽동이나 뭐 네. 마두역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가격이 덜 올랐다고 네. 부동산에서 그쪽을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자, 그러면 이제 백석역 근처에 있는 국제 그 한진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네네. 몇 평이 얼마죠? 그게 지금 32평형이 지금 매매가가 4억이고요. 예. 전세가 3억 4천에서 3억 5천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일단은 금매 수준으로 가면은 한 3억 8천이나 9천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갭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어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네네. 자, 여기는 이제 일산이에요. 그죠? 예. 자, 일산이라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일기 신도시 때문에 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조금 좋죠. 자,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요런 그 3호선 라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들에 대한 좀 그 집값하고 요 그 경의선 쪽에 네. 붙어 있는 집값하고는 아무래도 차별화가 돼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교육형 환경이라든지 또 네네. 이렇게 거주 인프라라든지 또 예. 요쪽 그 정발산이라든지 이쪽 주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 마두까지 해서 요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는 사실은 좀 대형 평형이 많이 포진되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를 애초에 만들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는 그나마 조금 좀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또 뭐 잘 사는 분들이 많은 네네. 일산 내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장점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백석역 아래쪽에 있는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지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금액 단위로 따진다면 굉장히 조금 저평가된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 요 근처 위쪽에 있는 아파트 네. 단지만 해더라도 시세가 여기보다는 5천에서 1억까지 비싸요. 예. 그런데 예.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3억 후박 4억대라고 한다면은 전세 네. 뭐 한 3억 5천 끼고 뭐 갭 투자에는 5천이다라고 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째려봐야죠. 우리가 이제 홈쇼핑 보다 보면은 저 물건이 너무 괜찮은데 해서 바로 전화를 드는 것보다 좀 째려보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막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더 좋은 이벤트를 해서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나타나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하게 서두를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단 이제 몇 가격이 개월 급매물로 정도를- 나온 거 1, 2천 싸게 나온 거를 잡으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해서 조금 제 에이밍 포인트 즉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따진다 한 3억 8천에 나온 게 있으면 유유히 이 독수리가 날다가 먹이를 잡아서 빨리 쏜사같이 내려가듯이 그런 포인트로 딱 계획을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계획은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예. 제가 일단은 한 투자. 가지 더 궁금한데요. 네, 그 지금 제가 살려고 그 추천을 받은 네, 백석동하고 네, 저기 그 주염역 쪽하고 만약에 네. 그 주염역 그쪽에도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거기가 더 뭐 이렇게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염역 쪽이 더 좋기는 한데요. 예, 비싸요. 비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 그 일산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최대 단점이 예. 있다면 오래됐다는 거예요. 90년 초반에 다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94년 그거에 좀 정도에 이렇게 식상하신 됐더라고. 분들이 예. 이왕이면 조금 저쪽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가신다든지 예. 아니면 좀 돈을 더 들여서 안쪽에 있는 은평 구파발 근처에 있는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또 원흥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 버린다면은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이왕 똑같은 그 지역에서 사는데 금액이 그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많은 그 수요층들은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주업용에 가서 시세 차익을 보고자 여기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래요. 금액이 조금 그래도 저평가된 거에 반해서 전세 비율이 높으니까 그것 정도는 해도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도 좋지만 조금 더 예. 서울 시내 중심부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도 지역적으로요?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편에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넓게 이렇게 펼쳐보고 그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 3개월 정도는 더 두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네, 정리를 수고하세요. 해볼게요. 네, 우선 궁금하셨던 지금 그 투자처는 잘 고르신 투자처다라는 판단을 해드렸으니까요. 말씀드린 그 목표 금액에 따라서 잘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도 고민, 매수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만으로는 늘 짧은 시간이 아쉽다 하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직접 이윤환 대표님께서 이 세미나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얻어 가실 수 있냐 생각한다면요. 제목은 이제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내 집이라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 플러스 수익형 부동산을 잘해서 노후 대비를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을 어떤 방면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목표는 이건데 이 목표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또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 공부를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분석,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각 종목별 부동산에 대한 그런 투자 방법 이런 것도 얻어가야 될 것이고, 또 세금이 조금 궁금하다 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세미나에 오신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흡사한 이제 백화점에 가서 내가 이 물건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 물건도 들여다보고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처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 안에서 이런 방송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치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많은 신청해서 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더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이윤아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예약 전화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으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 앞서 말씀 나눠봤던 산업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산업 뉴타운이 8곳이 좀 지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8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안내해 주실까요, 대표님? 자,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산업 뉴타운 지구에 대한 장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 및 특정 개발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요.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는 측면, 공동체 중심의 지역 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영세 상공에 대한 보호를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산업 뉴타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8개 지역입니다. 우선 성동구 성수동을 둘 수가 있고요. 대규모 중공업 지역인데 IT 선도 시설로 진행을 한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를 시킨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조금 IT 선도 시설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교동 쪽으로 해서요. 홍대 근처에 디자인 업체와 출판사 밀집지로 해서 이런 디자인 출판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종로 같은 경우는 귀금속, 그리고 영등포 쪽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 중구도 금융, 서초 R&D,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의 패션, 그리고 동대문 양양시의 이제 한방 쪽으로 해서 8개 지역을 그야말로 이제 산업지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특성화시켜서 좀 활발하게 그 산업지구가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투자 포인트를 봐서 뭐가 좀 우리한테는 더 장점이 될 수 있냐 하면요. 어디든지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산업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장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요즘 공장이라는 형태도 뭐라 그럴까, 이제 쇠 깎고 못 깎고 이렇게 시끄럽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컴퓨터와 관련돼서 뭐 조립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깨끗한 형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일단 산업지구라고 한다면 안 좋은 어떤 단점보다도 좋은 장점이 어떤 기능이냐라고 하면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전세금, 매매 금액이 딴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베이스에 깔리게 되는 거니까 이쪽 지역들을 잘 유심히 살펴봐서 이쪽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주거 형태,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신축 빌라면 신축 빌라 이런 쪽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투자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이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요. 서울시 리어카를 몰고 가는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리어카에 대한 부분이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게 된다면 이곳 중에서 소위 중공업 지역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산업 뉴타운 지구는 굉장히 조금 더 장점이 많겠구나 생각이 되고, 이 중에서 중공업 지역은 성동구 성수동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성수동에 대한 어떤 특화된 향후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잘
이 점 좀 염두에 두셨다가 어떤 투자 좋은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 뉴타운 지역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거, 그만큼 또 주거 수요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지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시다가 언제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어느 지역의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저기 인천 계양구예요. 네. 제가 주공아파트하고 코아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주공은 저희가 10년이 됐고 코아르는 이제 분양권이 있는데 네. 이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분양권은 입주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현재 인천시 계산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10년째 보유 중이시고 또 코아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두 개 다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바로 이 대표님의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지금 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 그냥 투자로 했거든요. 아, 투자로 사놓으셨어요? 네네. 자, 근데 가지고 계신 게 10년이 넘으셨나 봐요. 네, 계산 주공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요? 예. 코아루는 분양 4월에서 6월 입주고요. 네. 자, 코아루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계산주공이 여기 있고 이제 롯데마트가 있고 바로 옆에 네네. 코아루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주공 10년 들고 계셨는데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물론 옛날로 비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덜 올랐죠.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내가 똑같은 돈을 넣어서 좀 서울의 좋은 지역이라든지 또 인천에서도 조금 더 이거보다 더 나은 지역이 했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이라는 어떤 인천에서의 지역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단지 이쪽 근처에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실거주 수요자들이 그래도 집값 대비 무난하게 살기는 괜찮은 곳. 그리고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 이제 교통기능이 좀 개선된 효과. 근데 이제 이게 뭐 특별히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교통계획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집값이 이렇게 아름아름 올라가는, 즉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일단 이 근처에서 탄생할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일단은 가져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아, 보유해야 네.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워낙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굉장히 신축이 귀한 아파트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혹시 몇 평 갖고 계시죠? 35평인데 이게 제가 저평 아래층이라서 아래층이 몇 층이에요? 3층이요. 3층이요? 네네. 자, 3층인데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하죠? 지금 3억 2천에 저희가 샀는데요. 네. 피가 5천, 저기 로얄층은 7천 나오고 네. 저층은 3천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 일단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저층이라는 게 이 3층을 저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네네. 1, 2층을 확실한 저층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네. 예, 3층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주비라고 한다면 전세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비 금액으로 따졌을 때 꼭대기층하고 3층까지는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1, 2층은 조금 빠지게 나오는데. 근데 저희가 1, 2층이 저기 상가거든요. 1, 2층이 상가요? 그러면 이제 네. 바로 위층이네요. 네, 제 앞동만 상가고 뒤에는 아파트고.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3층이라 손 치더라도 일단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뭐 한 피 3천 붙었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쪽 지역의 아파트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1,000만 원, 1,100만 원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분명히 입주하면서는 조금 돈을 더 드리고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일단 현재 3억 9천이라고 그러면 4억 고개는 넘어갈 거예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갖고 계신 것도 지금 P3천에서 한 5천, 6천으로는 더 뛸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예, 여기 무조건 기다리시고 뭐 얼마나 문제는 기다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네네. 일단은 입주해서 막 이제 새가 들어오고 뭐 하는 이후로 한 2년 정도가 좀 전세금이라든지 매매 금액이 피크로 올라왔을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입주 시점이 지금 올해 6월 정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도 시점으로 따진다면 한 2019년 이 정도 정도에 한번 전세를 놓고 그러고 나서 매도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그거하고 지금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걱정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오피스텔 겸 주택이거든요. 근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뭐 갖추셨나요? 혹시? 지금 여기 지금 오피스텔을 네. 잘 안 들리거든요. 자, 일단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요거를 하고 나서 뭐 3년 안에 팔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는 있어요. 네. 예. 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방송 말고 꼭 시간 내서 한번 세미나에 방문을 하셔서 세미나 시간대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꼼꼼하게 세금은 챙겨드릴게요. 아, 그러면 지금 코아류는 보유하고 주공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주공 아파트는 매도를 하셔야죠. 네, 지금 아마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거 제가 재개발 보고 샀거든요. 근데 재개발하기에는 너무 층수가 높아요. 주공이 저층 주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분이 이렇게 많은 거는 대지분이 이렇게 적은 거는 사실 뚜껑 열고선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추가 분담금 이만큼 내야 돼라고 한다면 여기 조합원들 사업할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세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선 보유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주변이 대지가 너무 제가 넓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샀는데 그게 대지가 지금 얼마예요? 몇 평에? 여기가 지금 2천 몇 세대거든요, 총? 예, 근데 그 갖고 계신 대지권이 대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거를 좀 중간에 다시 거리가 아파트가 하나 더 들을 정도로 넓더라고요. 일단은 뭐 대지지분을 한번 더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네. 일단 나중에 꼭 그 지금 갖고 계신 평형하고 대지권 비율하고 그거를 조금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켜드려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또 이제 대주권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금액선에 매도를 하라고 좀 어드바이스를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따로 뵙는 시간을 어디로 가졌으면 좋을 것 전화드려야 같아요. 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청자분 꼭 한번 세미나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꼭 예약 문의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좀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방이동 네. 올림픽 선수 기사촌 아파트요. 네. 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네. 아니면 1, 2년 기다리는 게 나은지. 네. 이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금 네. 이 좀 투자용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입주용이에요. 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네. 네. 지금 실거주용으로 이곳에 좀 들어가도 될지 바로 네.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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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송파 그 방이도에 있는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거주 겸 또 투자 겸 이렇게 생각을 네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자, 나중에 재건축을 염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 좀 가격이 좀 약간 올라 있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옆에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있죠? 예. 이거를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왜냐하면 이 재건축을 하기에는 물론 이제 네. 둘 다 좋죠. 특히나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송파구로 들어가니까. 네. 자, 근데 사업이란 건 재건축은 실제 돼야지 되는 거지. 네. 된다는 분위기만 있는 상태에서 오래된 주택으로 계속 살기에는 조금 이렇게 단점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제 사업이 막바지에 와서 이제 예. 그 새 아파트가 곧 한 3, 4년 후에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어떤 시세적인 어떤 이익이 훨씬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같은 게 그다지 나쁘지는 않죠. 근데 재건축하기에는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워낙 대형 평형도 많고 지금 반대하시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히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재건축 분위기로 봐서 좀 가격이 조금 계속해서 가격이 뛰어야 되면 좋은데 지금 여기가 대지지문도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이고 여기가 재건축되면 좋을 거야라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전부터 가격이 뛰었어요. 예. 그래서 한 1억에서 1억 5천 뛴 이 시점에서의 금액이 맞는 금액이냐.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너무 앞으로는 좀 더디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에 조금 더 가격에 대한 탄력성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둔촌 주공을 제가 권해드리니까요. 여기를 조금 사셔서 이주비 받아서 좀 우리 다른 데 이사하셨다가 그러고 나서 들으면 괜찮을 것 같고 참고로 다른 거에 또 이주비 했을 때 새로운 주택을 작게나마 사셨을 때 이주에 대한 부분으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또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내가 이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샀을 경우에 네네. 그 이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있다고요. 아, 예. 예, 두 주택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예, 이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한해서는. 그래서 요거보다는 차라리 요걸 사놓으시고 또 나중에 어디로 근처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세미나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요. 두 군데 좀 잘 살펴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4759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도 시에 시골 농가주택 보유 중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대표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차 싶다가 그냥 그 세무사 말만 듣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가 세금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가 있는데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농가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거를 그냥 전후 좌우 다 떼고 시골 농가주택을 주택수로 포함 안 되는 규정이 있다던데 이게 그럼 주택수로 산정 안 되니까 비과세 받는 게 맞지요? 라고 물어보면 다 맞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국세청에 그 콜센터죠. 126번을 전화해도 그런 답변이 올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갖고 계신 8년은 매도하려는 주택 이전에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샀다가 다시 되팔게 되면 이거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농가주택을 주택수로 산정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농가주택을 사려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 쪽에서 좀 내려가서 농가주택을 하나를 더 사. 대신 세금 혜택을 줄게라고 한다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산다면 이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어떤 특혜를 주는 거 하고는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꼭 순서를 따졌을 때 농가주택이 먼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농가주택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순서를 지키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구입 순서에 대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